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의 아빠로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 역할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비참하게 버림받으면서요. 전 한때 지독한 복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짓밟혔다고 생각했어요. 당한 일이 억울해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던 때가 있었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복수라는 게 보통은 숨통을 끊어버리면서 끝이 나더라고요. 용서, 자비 이런 건 찾아볼 수도 없고요. 허나 사람 사는 세상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인간사 얼마나 절묘하게 돌아가는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전 젊어서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사업체 규모가 컸고 버는 돈도 많았죠.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제 부모님은 물론 처갓집에도 잘했어요. 아들 둘 낳아준 와이프가 예쁘고 고마워서 처제 결혼 자금도 대주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용돈, 여행 뭐든 풍족하게 해드렸죠. 김서방,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드레스라는 걸 맞춰봤네. 크루즈 여행 가면 필요하대서 말이야. 호강을 해도 이렇게 크게 할 줄 누가 알았어. 그것도 사위 덕에. 드레스만 사셨어요? 여행에 필요한 거 다 사지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구두랑 원피스도 몇 벌 샀네. 여기 자네 카드 가져가게. 이제 쇼핑은 그만하려네. 짐 싸놓고 여행 떠나는 날까지 쉬려고. 여행 가셔서 그 카드 그냥 쓰세요. 그래도 되겠어? 아유, 내가 돈 많이 쓰면 어쩌게. 우리 사위는 참 통도 커. 그러니까 큰일을 하지. 우리 사위 선물 제일 좋은 걸로 사와야지. 전 당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예쁘고 애교 많은 아내, 귀여운 아이들, 그렇게 제 행복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믿는 구석도 있었어요. 일이 잘 풀려도 뻐기지 않고 사람을 챙겼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직원들이 있으면 따로 불러 그 어려움도 나눴죠. 선한 일을 하며 나누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그게 제 신조였어요. 그런데 사업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지나갈 위기로 여겼지만 사업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더니 제 사업체는 산산이 분해되고 전 빚더미에 앉고 말았어요. 넓은 정원을 가진 2층 단독주택도 넘어가고 저와 가족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더 힘들었던 건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아내와 처갓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사업 실패로 그동안 누리던 게 다 없어졌다고요. 사업 망한 것보다 전 이게 더 서글펐어요. 말끝마다 돈. 사업 실패한 절 무슨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자네,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왔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던데. 뒷구멍으로 꼽을 쳐놓은 돈이 있지? 우리 딸 생활비랑 나 주던 용돈은 그대로 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 없어요. 저 완전히 빈털털이 개털 됐다고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지석 엄마랑 저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모자라요. 뭐? 일을 해? 곱게 키운 우리 딸 고생하라고 자네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네. 난 모르겠고 원래 살던 대로 살게끔 해놔. 안 그러면 내가 이혼시킬 거네. 장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이요? 아닌 말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 덕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셨으면서 이러실 거예요? 하물며 제비도 흥부한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 은혜를 갚기는커녕 돌불이 걸려 넘어진 사람 패대기 치는 격이었어요. 그 서운함, 원통함이야 말로 못하죠. 처가에 뭘 바라고 자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제 덕을 보고 살았으면 이럴 순 없었어요. 사실 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 저 만나기 전에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면서 아내는 풍족함을 알았고 처가까지 집 생겨 자동차 생겨 처제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보탠 저였어요. 이런 말 그렇지만 고생 안 하고 돈맛 보시더니 더 사람을 잡는 것 같았죠. 힘들 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지만 장인 장모 처제까지 절 하류 인생 취급하더라고요. 인생 헛살았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게다가 아내의 태도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제 사업이 잘 될 때는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망하고 나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선을 분명하게 긋더라고요. 제 사업 망한 건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기한테 똥물 튀기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어떡할 거야? 난 이런 집에서 못 살아.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라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다니던 학원에는 뭐라고 말해? 창피해 죽겠어 정말. 지금 학원이 문제가 아니야.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님이랑 말하는 게 똑같냐?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사업은 당신이 망해놓고 우리가 당신 눈치라도 봐야 돼? 넌 내 돈 보고 결혼했냐? 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냐고. 돈 있고 나서야 사랑도 있는 거지. 이런 그지 같은 집에 살면서 무슨 사랑이니? 생활비는 언제 줄 건데? 내 차는 언제 다시 사줄 건데? 가족이란 사람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인생이 쓰고 역한 맛은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어쩌다 부모님 계신 집에 가면 어머니는 눈물바람, 아버지는 한숨에 자식 도리도 못했다는 생각에 가시방석이었죠. 혼자 한강 다리 건널 때 나쁜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실패자로 인생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해도 제가 진 빚은 다 갚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돈이 될 만한 일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달도 하고 밤엔 대리도 뛰고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려니 처음엔 몸이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몸살이 오고 탈진할 지경이 돼도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애들 엄마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애들은 나 몰라라 어딜 그렇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다 저녁에 화장을 진하게 하더니 외출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진통제 어디 있지? 아, 머리야. 물 거기 머리맡에 있잖아. 나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어디 가는데? 좀 이따 애들 올 텐데. 돈 벌러 간다. 당신 개털인데 나라도 벌어야지. 사업 망한 것도 모자라. 아프기까지 할 거니? 가지가지 한다 정말. 나 늦을 거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 아픈 와중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여자 하고 나가는 꼴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나쁜 데 드나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석 엄마, 이리 앉아봐. 돈 벌러 간다면서 향수를 왜 그렇게 진하게 뿌려? 뭐하고 다니는 거야? 어떤 직장인지 바른 대로 말해. 웃겨 진짜. 왜? 이상한 데라도 나갈까 봐? 신경 끄고 안 아프면 벌떡 일어나서 돈이나 벌어와. 멀쩡한 마누라 감시할 생각 말고. 연애부터 결혼까지 상냥하던 아내는 오간데없고 악에 바친 여자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성질 부리고 비아냥대고 얼굴만 보면 싸우게 되니 이것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 행동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석이, 우석이 이제 학교 들어간 연년생 아들은 내팽개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부모님께 자주 맡겨야 했어요. 애 엄마가 오밤중까지 일을 한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주말에는 애들 여기서 재워야겠어요. 알았다. 근데 지석애미 일하는 건 확실해? 왜요, 어머니? 애들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해서 엄마가 도깨비처럼 화장하고 나간다잖니. 무슨 분장 그런 일 하는 거야? 전 당황했습니다. 애들도 엄마 이상한 거 알고 있더라고요. 도깨비처럼 화장하고 맨날 밤늦게 들어온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돈은 어디서 난 건지 집에 가보면 쇼핑백에 새 옷, 구두 천지인데 명품도 덜어 섞여 있었어요. 영수증은 버리고 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결국 전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요. 아내는 일하느라 그런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느라 그런 거였어요. 더 기가 찬 건 바람난 걸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남편을 갈아치울 모양이었습니다. 남자 생겼냐고 추궁하니까 눈 똑바로 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남자 생겼어. 유감이네. 너 이렇게 뻔뻔한 여자였냐?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나한테 정 떨어졌지? 이제 그만 갈라서자. 이혼하자고. 뭐? 아니 넌 뭐가 그렇게 쉽냐?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앞으로 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너 엄마야.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래? 최소한 미안한 감정도 없어? 그리고 너 나랑 결혼해 호강하고 살았어. 살면서 내가 너 힘들게 한 적 있냐? 나한테 왜 이렇게 잔인해? 원래 사람은 변해. 사랑? 유효기간 3년인 거 몰라? 나 당신한테 정 떨어졌어. 호강?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죄책감 하나 없이 이혼해달라는 여자랑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더 경악한 건 아내의 바람에는 장인 장모의 부추김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아내가 바람 피운 상대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였습니다. 둘이 역겹지만 첫사랑이었고 하필 그 남자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들 하나 본인이 키우고 있었고 아내와 다시 만나 천년의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죠. 그런데 장인 장모님, 그 내연남한테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남자 잘 나가는 사자 직업 가졌고 재산이 엄청 많은가 보더라고요. 사업 망한 사위 때문에 딸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더니 돈 잘 버는 첫사랑이랑 재회해 정분났다니 그게 그렇게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아예 딸의 내연남을 집에 불러다 밥까지 차려줬대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처제를 통해 알게 됐어요. 처제라는 애도 정신 나간 게 그걸 자랑삼아 말하더라고요. 형부, 조용히 물러나요. 언니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언니랑 만나는 그 사람 친정에서 밥도 먹었어. 이미 우린 한 식구처럼 생각한다고요. 뭐? 밥? 딸이 바람 피운 남자를 데려다 밥을 해 먹여?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 말 가려서 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충고질이야. 처제 결혼할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본전 찾자고 이래? 언니랑 내가 이혼을 했어. 별거를 해. 엄연히 불륜이고 비난받을 일에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싸고 돌아? 다들 미친 거야?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형부가 이혼을 해주면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도 바라고 있어요. 형부랑 언니 갈라서는 거. 아, 형부란 말도 그만해야겠다. 암튼 현명하게 처신해요. 질질 끌면 그쪽만 손해니까. 경악할 일에 저만 펄펄 뛰고 처갓집 식구들은 태어나기만 했어요. 내가 이런 인간들한테 잘해줬구나. 엄한 사람들한테 돈 주고 정성을 쏟았구나.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핸드폰까지 흘리고 다녀서 제가 그 남자 얼굴, 둘이 찍은 사진까지 다 보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주 고약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남자, 아내 옆에서 웃으며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처제 장인 장모가 있었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린 것도 보게 됐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 길로 처갓집에 따지러 갔습니다. 골목에 딱 들어서는데 차부터 보이더라고요. 제가 장인 장모한테 사준 자동차였고 순간 머리가 삥 돌았어요. 전 소주 한 병 정신없이 마시고 어디 가서 몽둥이를 주워왔죠. 그리고 차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심에 힘을 다해서 몽둥이를 휘두른 것 같아요. 세상 말세네. 어디 딸내미랑 바람 피우는 남자를 데려다 밥을 먹여. 겉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이런 법은 세상 천지에 없어. 길 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지. 차가 박살나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 다 뛰쳐나왔어요. 물론 장인 장모도 놀래서 나오더라고요. 전 본체 만체 아주 자동차를 폐차 수준까지 만들어놨어요. 왜 이러나? 왜 죄 없는 자동차를 망가뜨려?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만하게. 제발 그만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딸이랑 멀쩡하게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딸이 바람 피운 사내를 데려다 밥을 먹이고 잔치를 벌여요? 세상이 뒤집혔어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어요? 처갓집에 얼마나 잘했냐고요? 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동차를 내리쳤어요. 도무지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끝내 경찰까지 오게 됐고 전 조사까지 받았네요. 전후 사장 다 털어놓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경찰도 경찰 이전의 남자 아닙니까? 절 측은하게 보는데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보처럼 울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내와 처가 쪽 사람들은 더 난리였습니다. 저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대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딸 이혼시켜야겠다며 장인 장모 두 양반 부들부들 떨고 아내는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너 지석이 우석이 걱정도 안 되냐? 이혼은 못 해줘. 꿈도 꾸지 마. 싫은 사람이랑은 죽어도 못 살아. 내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해. 이상한 논리 들이대지 마. 정신 차려. 한 번은 봐줄 테니까 돌아와. 실수한 셈 쳐줄 테니까 전처럼 애들 돌보라고. 나는 남이고 싫어도 애들은 아니잖아.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고. 난 죽어도 당신이랑 못 살고 애들한테도 미련 없어. 당신이 키워. 그리고 나 인상 씨 진심으로 사랑해. 누가 실수래? 진짜 사랑을 찾았는데. 이 말 듣고 분노하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짐승도 지 새끼는 끔찍히 여기는데 당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야, 남자한테 돌아도 정도껏 돌아야지. 헌신짝 버리듯 애들을 포기하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정말 질린다. 너한테 질리고 널 그렇게 키운 네 부모한테도 학을 떼겠어. 뭐라고? 넌 할 말 없으면 꼭 우리 부모님 들먹이더라. 넌 뭐가 잘났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그때 오만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애들 엄마 떠올리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찾는 애들 앞에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애 작은애 둘 다 어렸어요. 8살 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언제 오냐?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몇 밤 자면 엄마 오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내는 아예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도 없는 걸 보니 아예 그 남자 집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내연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친자식 버리고 그 내연남 아들 키우러 간 거였죠. 그걸 저만 알고 사귀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실은 멀리 일하러 갔어. 왜? 우리도 데려가지. 거긴 애들이 살기 힘든 데라서 엄마만 간 거야. 그럼 엄마 언제 와? 모르겠어. 거기서 집 구하고 돈 벌려면 시간 좀 걸릴 거야. 아빠, 거짓말이지. 우석아, 엄마 도망갔어. 나 다 알아. 엄마 어떤 아저씨랑 껴안고 있는 거 봤어. 엄마 배신자야. 아니야, 지석아. 네가 잘못 본 거야. 애들 엄마를 저는 욕해도 아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설득하고 달랬습니다. 자식 농사까지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내 아이들 상처받게 놔둘 순 없었어요. 저 혼자는 역부족이었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없었어요. 어떡하겠냐.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안 보겠다는 여자한테 뭘 바래. 나랑 네 아버지가 힘 닿는 데까지 지석이 우석이 챙길 테니까 너무 속 끓이지 마라. 밥도 잘 챙겨 먹고. 이 지경에 밥은 무슨... 난 괜찮아요. 이것도 다 지나간다. 천벌을 받을 것들. 왜 버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배를 골아? 어여 식탁에 앉아. 국에 밥 한 술 뜨고 가. 그 와중에 아내 내연남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인간 멀쩡히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 피워놓고도 당당하더라고요. 만났더니 거드름 피우며 하는 말이 이혼하래요. 고등학교 때 둘이 사귀면서 미래를 약속했다. 돌고 돌아 만났고 절대로 못 헤어진다는 얘길 뻔뻔스럽게 하는데 철면피가 따로 없었습니다. 선이 원래 내 여자였어. 애초에 당신한테 잘못 시집 간 거라고. 우리 제자리 찾았으니까 당신만 물러나면 돼. 이혼해.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냐? 돈 좀 있으면 가정 있는 여자 뺏어서 집에 막 들여도 되는 거냐고. 나도 돈 좀 만졌었지만 너처럼 더럽게는 안 살았어. 왕년에 잘 나갔다는 얘기는 구차하지 않나? 1억 받고 물러나. 지금 그쪽 한 푼이 아쉬운 거 다 알거든? 저한테 이혼 위자료랍시고 1억을 내밀더라고요. 이 돈 어떤 남자가 덥석 받겠습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었어요. 불륜남 주제에 건방 떨긴. 야, 1,000억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1억? 인간아, 애들은 엄마를 뺏겼어. 연년생 아들 2녀석 밤낮으로 엄마 찾는다고. 그 상처 어떻게 보상할래? 그거 어떡할 거냐고. 1,000억 내놔. 그 밑으론 절대 안 돼. 이거 순또라이 아니야? 야, 1억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말을 해. 차라리 1,000억 좋아하네. 어디서 꼼수를 부려? 꼼수는 네가 부렸지, 이 쓰레기야. 전 그 인간 얼굴에 냉커피를 냅다 부었어요. 마음 같아선 불구덩이에 떠밀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그쳐야 했습니다. 그 인간 망신당한 게 억울했는지 제 얼굴에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저도 눈이 돌아 주먹이 나갔습니다. 결국 치고받고 6탄전까지 벌였어요. 저한테 남은 건 악이랑 깡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덤볐더니 그 인간 실컷 두드려 맞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얼굴은 만신창이 와이셔츠 다 뜯기고 꼴이 말이 아니었죠. 꼴 좋다. 어디 그 꼴로 출근해봐. 진짜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 아니냐?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부터 갈아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적어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분통이 터져 정처 없이 걷는데 전화가 울리고 문자가 수십 통이 왔어요. 다 아내가 연락한 거였습니다. 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폭력성 때문에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똑같은 레파토리 반복이었어요. 끝까지 양심 있고 교양 있는 척하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먼저 주먹 나간 거, 불륜남이고 전 대응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전 걷다 지쳐 버스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절 슬쩍 보더라고요. 싸움 박질해서 모습은 엉망인데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으니 이상했나 봐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도 모르게 피식거리게 되더라고요. 속은 미치도록 괴로웠는데 말이에요. 이날 이때껏 사업이 잘 될 때도 나만 잘 살자고 욕심부린 적 없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처같이 무시한 적도 외면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적반하장 개무시였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갚아? 아주 사람을 말라 죽여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절대 안 해. 못해! 전 끝까지 이혼 안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엄마를 찾던 막내가 병이 났습니다. 둘째는 원래 기관지가 약했어요. 기침을 하더니 쉽게 낫지 않았고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질 않아 응급실까지 가게 됐죠. 의사 말로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픈 것도 속상한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막내 아들, 너무 아파 힘없이 울면서도 그렇게 엄마를 찾더라고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왔어? 나 아파. 엄마, 왜 이제 왔어? 우석아, 정신 차려! 막내는 엄마가 그리워 병이 난 게 분명했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고 수없이 망설이다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2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문자를 남겼어요. 막내가 많이 아파 응급실이다. 애가 엄마를 많이 찾는다고요. 동이 틀 때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문자 봤지? 우석이 아직 응급실이고 곧 입원실 올라갈 거야. 며칠 지켜봐야 된대. 우석이가 당신 많이 찾아. 언제 올 거야? 병원이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아. 당신도 있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엄마야. 넌 우석이가 걱정도 안 되냐? 내가 걱정하면 뭐, 애가 당장 낫기라도 해? 나 중요한 일 있어서 못 가. 대학병원에서 오죽 잘해줄까. 그리고 앞으론 야밤에 연락 좀 하지 마. 눈치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터무니없이 뻔뻔한 여자가 애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눈치가 보인다는 건지, 그 망할 놈의 첫사랑 눈치를 보인다는 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속상한 건 둘째치고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전 할 수 없이 또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엄마 있는 데서 비행기가 못 뜬다고, 거기는 지금 캄캄한 밤이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핸드폰도 못 한다고요. 우석이 꼭 낫길 바란다고, 엄마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엄마 왜 그렇게 멀리 갔어? 우석이 안 보고 싶대? 아들은 연신 흐느꼈습니다. 곧 할머니 오실 거야. 우석이 좋아하는 간식이랑 게임기도 가져오신대. 막내를 겨우 달래놓고 전 일하러 나갔어요. 전처의 미친 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다음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픈 자식, 병문안도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일이 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살림 합친 내연남과 내연남의 아들,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셋이서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아내는 남의 아들을 옆에 끼고 행복한 얼굴로 손가락 부위까지 하고 있었어요. 돌았네 이게. 이게 지금 어디 가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 이렇게 빙충이었어?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에라이. 그러니까 응급실 실려간 친자식 팽개치고 돈 많다는 내연남 아들 챙기며 해외여행을 가는 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이미 만정 떨어졌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전 미련을 깡그리 버리게 됐죠.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한테 한 줌의 미련조차 갚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시는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커서도 나 몰래 애들이랑 연락하지 말라고요. 대신 내연남이 제시한 1억은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 애들 교육비며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1억 얘기를 하니까 애들 엄마 절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거봐. 당신도 어쩔 수 없잖아. 1억 놓칠 순 없었겠지. 당연해. 이게 어디 한두 푼이야? 우리 인상 씨가 배포가 크지. 그 사람 아니었음 당신 이럴 때 이런 돈 만져보기나 했게? 이죽거리지 마. 이 돈으로 지석이 우석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거야. 어디 그래. 남의 자식한테 실컷 공들여봐라. 이 멍청한 여자야. 행여나 또 보진 말자. 꿈에서라도 볼까 무섭다. 아내는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끝까지 당당한지 돈이면 사족을 못 쓰는 악귀 같은 여자랑 법적으로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에 들려 술 한잔 했네요. 사는 게 얼마나 쓰디쓴지 소주가 오히려 달더라고요.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혼자 울면서 소주를 기울이니까 건너편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말을 거네요. 형씨, 속상한 일 있어서 그래?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사는 게 그렇수다. 이 소주처럼 씁쓸하고 맛없고 그래도 어떡해. 요 안주 하나 씹으면서 억지로 삼키는 수밖에. 사실 오늘 이혼했습니다. 바람 피운 애엄마랑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속이 찢어집니다. 이런,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 애들도 팽개치고. 네, 이게 사는 겁니까? 바람 피워놓고도 당당한 그 인간들 사지를 찢어놔도 시원찮을 판에 이혼까지 해주고 사업은 망해 빚더미에 올라앉고 자식들만 아니면 한강물에 콱 뛰어들고 싶어요. 못 써. 형씨, 달리 생각해봐. 버러지 같은 것들 떼어냈으니 속 시원하지 뭘 그래. 이제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 숨어서 질질 짜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바람 피운 짐승들 말이야.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전 오열을 했습니다. 비굴하게 돈까지 받고 이혼해줬다고 했더니 오히려 잘했대요. 돈이라도 받아내야지 그걸 그냥 물러서 주냐고요. 내 원수 남이 갚아준단 말 있지 않나. 살아보니 그렇던데 세상 일 돌고 도는 거라. 나쁜 짓 한 인간들은 다른 데서 벼락 맞더라고. 어디 한번 힘내서 살아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럴까요? 통 크게 돈까지 받아 챙겼으니 오늘까지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몸 챙겨. 불쌍한 내 새끼들 아빠라도 챙겨야지. 형씨, 여기 내 명함 받으시오. 또 벼랑에 몰렸을 땐 나한테 연락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분은 제가 마신 술까지 계산해주고 갔어요.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러운 진창에서 뒹굴고 악쓰다 이제 막 나왔으니 오물이 묻은 건 당연했어요. 전 내일부턴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툭툭 털고 원래의 저로 돌아가기로 했죠. 오히려 잘됐다.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절 다독이면서요. 이혼 후 제 생활은 고행 그 자체였어요. 잠을 거의 안 자고 투잡, 쓰리잡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빚 갚고 애들 건사할 수 있었죠. 어느 날 2시간 자고 일어났을까요? 새벽 배달 일을 나가던 전 대로변에 웅크린 무언가를 보고 크게 놀랐어요. 처음엔 커다란 버려진 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쓰러진 사람이더라고요. 과거의 저라면 고민 없이 달려갔겠지만 순간 망설였습니다. 전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으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함부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주저하게 됐고요. 사람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울 수 있는지 겪어봐서 누군가와 엮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가자, 모른 척 하자 했지만 결국 양심을 저버릴 순 없더라고요. 전 달려가 쓰러진 사람을 살폈어요. 연로한 남성분이었고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셨는지 뺨에 상처가 대단했고 코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째.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코에 손가락을 대보니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급한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나가던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천만다행으로 어르신은 숨을 쉬기 시작했고 구급차, 경찰차 도착했을 때는 눈도 뜨시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드세요? 어르신, 핸드폰 없으세요? 연락할 가족이요. 하지만 쓰러지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르신은 말을 못하셨어요. 기억도 잃으신 것 같았죠. 눈동자가 허공을 맴도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 어르신이 탄 구급차에 같이 타게 됐어요. 보호자도 없이 병원으로 가니 최초 발견자인 제가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어르신은 시간이 흐르자 말도 하시고 조금씩 기억도 찾으셨어요. 제가 자초지종 말씀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덕분에 목숨 건졌다고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깐 걷자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자네 아니었으면 차에 치였을 수도 있고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면서 저처럼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흘리게 돼 있다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어딜 가고 있었냐 물으시길래 형편 어려워 배달 뛰고 다시 집에 갔다가 출근할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밤에는 대리운전하느라 잠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긴장이 풀리니까 자꾸 하품이 나오고 몸이 노곤해지더라고요. 그랬구만. 힘들어도 참고 견뎌봐. 곧 대운이 올 거니까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릴 거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게. 두고 보라고. 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슬슬 기운을 차리시면서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약기운에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들과 연락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절 그렇게 잡더라고요. 어딜 가라고? 왜 달라는 전화번호도 안 줘? 내 자식들 오면 자네한테 살해하라고 할 거야. 걔네한테 절이라도 받아야지. 아닙니다, 어르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출근해야 돼요. 놔주세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 자식들 곧 온다니까. 고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더 있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만요.
우선 어머니에게 전화부터 드렸어요. 상황 말씀드리고 집에 애들만 있으니 가셔서 애들 좀 깨워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양반 큰일 날 뻔했구나. 지석이 우석이는 내가 우리 집에 데려오마. 여기서 아침 먹일게. 네 집에는 먹을 것도 없잖아. 학교까지는 네 아버지더러 태워다 주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보, 얼른 준비합시다. 애들 데리러 가자고요. 전 안심하고 어르신 곁으로 돌아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의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다 놀라서 정신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 새벽에 나가긴 왜 나가서 사람을 놀래켜 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분들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너무 겸연쩍고 민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황당하게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애가 내 막내 아들이야. 아, 이럴 수가. 막내 아들이라는 사람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 사람, 전처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전 원수의 아버지를 구한 거였어요.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솟더라고요. 그 어르신 저한테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제일 잘 키웠다는 막내 아들이 내 가정 깬 불륜남이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분명 그러셨어요. 셋째 중에 막내가 제일 잘 나간다. 사자 직업단 전문직이고 돈도 제일 많이 번다고요. 얼마 전부터 막내네랑 합가에 같이 사는데 며느리도 애교가 많고 시중을 잘 들어 용돈을 넉넉히 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늙어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며 재산을 셋 중 누굴 더 줄까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그 잘났다는 막내 아들이 이 사람입니까? 내 가정 깬 당사자가 이 인간이라고요. 남의 아내 빼앗고 사람 보기를 개미만도 못하게 보는데 뭐가 잘났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처의 내연남 상황을 파악하더니 능글맞게 웃으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구해줬다니 새삼 참 요지경이야. 참 고맙게 됐네. 사례비 얼마나 바라는데 돈 바라고 여지껏 뭉개고 있던 거 아니야? 돈 같은 소리 하네. 그놈의 돈 역겹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내연남의 아버지, 즉 제가 구해드린 노인의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호탕하게 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하하, 전생에 자네가 지은 죄가 많은가 보네. 뭐라고요? 그렇잖은가. 자네가 지은 죄가 많으니 자네 아내가 내 아들에게 오고 내 생명까지 구해주게 된 거 아닌가 말이네. 하하하. 어떻게 돌아가는 집구석인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이 집안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모르는 집구석인 게 훤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노인 안면 몰수하고 절 아예 모른 척 하더라고요. 나 퇴원해야겠다. 얼른 집에 데려다 주라고. 아버지, 저 사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맞아? 큰일은 무슨. 오지랖이 넓어 잠깐 참견하다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어? 뭐라고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땐 언제고요? 제가 심폐소생술까지 해드렸는데. 이보, 그쪽이 의사도 아니고 내가 죽을 팔자가 아니라 살아난 걸 이렇게 생색내야 직성이 풀리겠소. 이만 갈 길 가시게. 난 내 자식들이랑 있으면 되니까.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사람을 갖고 놀아도 정도가 있지.
내가 그렇게 우스워? 사람이 그렇게 하찮냐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집 아들들이 절 끌고 나갔고 전 치사하고 더러워서 네 발로 나간다고 팔도 뿌리쳤습니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어요. 전 병원을 나오면서 그 인간들 뒤통수에 대고 욕을 퍼주었죠. 에라이 상종 못할 인간들! 죽 써서 개줬다! 성질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열받은 김에 전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며느리한테 일절 잔소리 안 하시고 잘한다 예쁘다 칭찬만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 어르신 보통 깐깐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처 재혼 자리 결코 쉬운 게 아닌 게 보였어요. 돈 보고 바람 피워 한 결혼, 섣불 지고 불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홀씨 아버지 시집살이에 남의 집 자식까지 키워야 하니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전처 새벽이라 제 전화 안 받을 줄 알았더니 이번엔 또 받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 겪은 일을 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호들갑 떨고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진짜 우리 시아버지를 구했단 말이야? 당신이? 미치겠다 정말. 당신이랑 얘기까지 나눴다고? 무슨 얘기했어? 바른 대로 말해 빨리. 얘기뿐이야. 두고두고 날 못 잊으실 거다. 내가 생명의 은인이거든. 심심할 때 네 시아버지랑 내 얘기 많이 나눠. 내가 네 욕도 많이 했어. 잘한 거 하나도 없이 집안 깽판 쳐놓고 나간다고. 돈 때문에 친자식도 버린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전처는 엄청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를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냥 가던 길 가지. 왜 그랬어? 안 그래도 나 싫어하시는데 큰일 났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남의 자식 키우랴 시아버지 모시랴 아주 바쁘시겠어. 행복해 죽겠지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끊어! 전화를 끊고 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른 씻고 다시 출근해야 하니까요. 한편으론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동네가 가까워지면서 매캐한 냄새에 기침이 막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 불났나? 집 쪽으로 갈수록 불길했어요. 연기가 잔뜩 퍼져 있고 소방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죄다 나와 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광경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우리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불은 2층에서 시작됐고 바로 위 3층, 우리 집까지 퍼져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지서가, 우서가, 어떡하냐고! 미친 사람처럼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소방관들이 막아섰어요.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애들, 어머니한테 부탁했던 게 떠올랐죠. 당장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어디에요?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애들? 아까 데려와 밥 먹이고 있지. 넌 어딘데? 밖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불났어요. 시뻘건 불길이 막 치솟고 난리 났다고요.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도 애들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살았으니까 됐어요. 살았으니까. 갑자기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마터면 애들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집에 그냥 있었으면, 애들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늘이 도왔다. 우리 애들 하늘이 살렸어.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아래층 불난 집 주인이 절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애들 없는 거 확실하죠? 없어요. 새벽에 할머니가 데려갔어요. 이웃들은 다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모두 무사하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집이야 또 구하면 되지만 사람 생명은 어디 그렇나요? 전 부모님 집으로 뛰어가 애들을 끌어안았어요. 지석아, 웃어가! 내 새끼들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다행이야.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애들은 아빠 왜 그러냐고 눈 동그래져서 묻는데 전 말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네요. 그날의 일은 여러 번 곱씹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날 새벽에 쓰러진 노인을 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들이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 노인, 병원에서 의식 찾고 자식들 기다릴 때 저를 그렇게 붙잡았던 거 기억하시죠?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애들 데려가라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애들을 살린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크게 놀라셨어요. 그 노인네도 이상하지. 자식들 연락 다 됐는데 널 붙잡고 있을 게 뭐야. 그날 일은 참 얄궂다. 아니지. 우리 우석이 지석이 살리려고 그랬는지도 몰라. 그 새벽에 하필 그런 놈의 집구석이랑 얽혔다고 너 속으로 얼마나 욕을 많이 했냐. 안 그래? 근데 그 덕분에 화재를 피했으니 이것도 참 모를 일이다. 그날 이후 당분간 부모님 집에 지내기로 했어요. 한동안은 멍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내의 배신으로 전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원망, 불신, 화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집이 불이 나 애들을 잃을 뻔한 뒤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더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악에 받쳐 살다간 제 명예 못 죽겠다 싶더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 붙잡고 복수심에 사는 건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어린 아들들한테 망가진 아빠까지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하게 월급하고 남은 시간엔 제가 몸담았던 전문 분야에서 부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를 지나가게 됐어요. 우동 한 그릇 값도 아까워 망설이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전처랑 이혼하던 날 제 술값 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던 아저씨가 명함을 주신 게 생각났어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갑을 뒤져보니 명함이 나왔습니다. 전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은 대번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회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와보라고 하셔서 염치불구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고 계셨고 꽤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사모님이랑 직원들이 저녁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냥 봐도 편안한 분위기였죠. 이리 와서 삼겹살 한 점 해요. 어려워 말고. 아니요. 방금 우동 먹고 왔습니다. 밀가루 먹고 힘이 나나. 한국인은 밥심이지. 얼른 와요. 밥도 찌개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배가 부른데도 삼겹살이며 밥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더라고요. 외국인 직원이 본국에 귀국한다고 삼겹살 파티로 송별회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후 전 그 회사 물류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주시는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 관리자로 승진도 시켜주시고 은인이 따로 없었죠. 월급 받으며 빚 갚고 애들은 부모님 집에서 차차 안정을 찾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띠링 문자 알람이 와서 무심코 봤더니 부고가 와 있었습니다. 거기 박힌 이름 석자에 전 돌처럼 굳고 말았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아이 뭔데? 사장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래 이 사람? 무슨 문자인데? 죽었대요. 죽어?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애들 엄마가 죽었대요. 뭐? 이혼한 전처 말이야?
그 길로 달려간 장례식장에서 전 믿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혼한 아내의 얼굴이 영정사진에 박혀 있고 그 사람의 빈소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처의 얼굴, 이름이 맞았어요. 비통한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곳에는 제가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한때 장모님, 장인 어른이라 부르던 분이었죠. 절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한테 알릴 생각은 없으셨는데 부고 문자 단체로 보내며 저한테까지 온 것 같았어요. 차마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도 절 보고는 울기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빗길 교통사고였네. 불쌍한 것. 창창한 나이에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차에 혼자 타고 있었어요? 세 식구 같이 타고 있었어. 여행 가는 길이었네. 하늘도 무심하지. 제 앞에서 새 식구란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전처의 어머니는 하늘을 찾으시네요. 내가 아는 하늘이랑 그분들의 하늘은 다른 건지 그 와중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처와 재혼남, 그의 아들, 이렇게 셋이 여행을 가다가 빗길에 큰 사고가 났대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그 남자는 하반신 마비의 시력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요. 침통한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주책 맞은 생각이 드네. 자네와 계속 살았다면 내 딸 이렇게 일찍까진 않았을 거야. 아, 입 다물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지경에 말도 못해? 미안하네. 이제 와서 이런 말 소용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지.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데 죽으면 싸갈 수도 없는 게 돈인데 내 딸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럼 당신은 우리 딸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불쌍한 내 딸. 선이야. 아이고. 가보게 그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자식 잘못 키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네. 미안하네.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석이 지석이 잘 있나? 많이 컸지. 그 녀석들 보고 싶은데 딸애가 하도 난리를 쳐서 연락도 못 해봤네. 늙음하게 천벌을 받는 심정이야. 손주 녀석들도 못 보고 자식까지 앞세우고. 아내와 이혼하기 전 장인 장모는 애들을 참 이뻐하셨어요. 이혼 후 전처가 그 재혼남 아들 키우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으름장을 놨었나 보더라고요. 우석이 지석이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걔네랑 연락하고 만나면 재혼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손주들 보고 싶다는 부모님 모른 척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고 이기적이었는지 사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 죽어서 한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돌아서는데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년 전 제가 새벽에 구해드린 그분이었죠. 전처의 내연남 부친이요. 그분은 제 눈을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며느리 잃고 아들 크게 다쳐 앞날 불투명해졌는데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전생에 제가 지은 죄가 많아 그 집에 갚는 거라 그런 거라고, 업보로 아내도 빼앗기고 원수의 부모도 구한 거라며 껄껄 웃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빈소를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전 그 노인한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러셨죠.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 나는 거라고요. 어쩝니까? 어르신 말대로 됐네요. 진짜 옳은 말만 하시네요.
참 용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 초상집에 와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 되먹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저한테 전생의 죄 들먹이셨죠. 이 집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현생에서 이런 큰일을 당하시네요. 그러게 도리에 맞게 사셨어야죠. 착하고 바르게요. 너 거기 앉서. 그분 뭐가 그렇게 노여우신지 돌아서는 절 향해 소리 지르고 펄펄 뛰다가 뒷목 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자식들 몰려가는 광경 뒤로 하고 전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당신이 죽을 팔자 아니라 살아난 건데 왜 생색을 내냐고요. 구해주긴 뭘 구해줬냐고 절 무안 주고 쫓아난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예상 못했겠죠. 저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부 전 아들 둘을 키우며 빚 갚고 한눈 팔지 않고 살아왔어요. 보루는 거기서 그쳤는지 이후 크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커졌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크게 아픈 것도 없으시고요. 아내가 세상 떠난 이후 몇 년 지나서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요. 큰애는 좀 커서 받아들이는 눈치였고 막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저와 부모님이 잘 달래고 위로해줬습니다. 바람피워 남의 자식 챙기다 저 세상 떠났다는 검은 진실은 끝까지 숨길 작정이에요. 그건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일으킨 사업으로 빚도 깨끗이 청산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살아남아 지금껏 살아온 게 용하네요.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원망 복수심 버리고 원래의 저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가끔 제 은인인 사장님 만나 소주 한 잔씩 기울이네요. 잘 버텼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버텨낼 줄 몰랐다고. 애들 부모님 때문에 버텼죠. 똘망똘망 도토리 알밤 같은 녀석들. 그 녀석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용을 쓴 것 같아요. 애들이 아빠 공 알아. 알까요? 자식이 부모 마음 다 헤아리면 그게 자식인가요? 그래도 자네는 상 받아야 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상. 살아서 재기에 성공한 부활상. 어때? 나라도 줄까? 사장님도 참. 가끔 하늘을 보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 가지 잡다한 세상 일들을 어쩌면 그렇게 속 편하게 보고 있나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서면 되고 내일 넘어지면 모레 또 일어서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세상, 남 해코지한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세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